예, 오늘은 간만에 오너분이 직접 참여하는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상 차량은 기아의 K5입니다. 네, 오너분 직접 모시고 차량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까서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23살 정희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성함이랑 나이를 그렇게 오픈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또 굉장히 멋있는데 헤드램프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이 차량을 처음 딱 본 게 길에서 만난 거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화이트 컬러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 중간에 그 램프랑 그릴이 블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화이트랑 블랙의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K5 흰색이 진짜 예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량이 중형 차량이어서 저도 이 차가 20대 초반에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너뷰 하면서 이 오너분이 열정적으로 아주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하도 네. 안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조만간 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차량을 바꾸면 그때도 한번 다시 오너분 네. 출연을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중형차랑 다르게 옆면에서 보면 좀 스포티한 느낌들도 들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20대 초반의 여성분한테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처음 보셨을 때 이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앞에가 정말 예뻐가지고 선택한 거였고 옆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죠? 네, 이런 부분이 예쁘다라고 느껴졌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 중간은 둥근데 앞에 전면부가 되게 날렵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여기 크롭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뒤까지 쭉 연결되잖아요. 네, 저 부분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 어떠세요, 오너분께서는? 저는 이게 있는지 지금 알았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이게 있었구나를 지금 알았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끊기거나 저 뒤쪽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데 네. 조금 특이하게 구성이 돼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괜찮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거슬려서 신경 쓰였던 게 아니라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우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면부 디자인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좀 스포티한 맛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후면부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램프가 약간 이렇게 끊어진 느낌도 되게 예쁘다고 느껴졌고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저 테일램프. 네네.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올라간 느낌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건?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킬 때 LED가 아니고? 네. LED가 아니고 후진할 때 이 등도 LED가 아니거든요. 그게 LED면은 더 좋으세요? 아무래도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게 조금 항상 거슬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차는 어쨌든 예. 제가 보진 못하지만 네. 지나가는 K5들이 막 깜빡이를 킬 때 내 차도 저렇겠지? 라고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LED 부분, LED는 저만 아쉬운 것도 아니고 여성 오너분이 보시더라도 저 부분은 좀 아쉽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어떠세요?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네. 트렁크 공간은 제가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제가 사실 트렁크를 신발장처럼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옷을 예쁘게 입고 나와서 그날에 어울리는 신발을 트렁크에서 좀 고르는 편이라서 트렁크에 사실 신발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쉬웠던 점은 이게 열 때는 전동으로 열지만 닫을 때는 전동이 아니고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열리는데 네. 자동으로 열리는데 닫을 이렇게 때는?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죠, 닫을 때. 그리고 손에 짐이 많거나 그럴 때는 진짜 이게 닫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또 열릴 때도 자동으로 그렇게 딱딱 열리면 좋은데 또 눌러줘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눌러야지 쭉 올라오고. 이게 딱 버튼이 안쪽에 있어요. 네. 안쪽에 보면 손잡이가 없거든요. 여기 위쪽에 네, 맞아요. 여기 그런 없어요. 부분도 좀 불편하죠. 맞아요. 그래서 차가 상당히 더러울 때는 네, 맞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네. 딱 닫을 때 손에 다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맞아요. 왔는데요. 확실히 여자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차가 정말 장점이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차가 많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도 너무 꽉 끼고 이렇게 골뱅이 모양으로 내려가는 그런 주차장 아시죠? 네. 그 주차장에서 휠이 진짜 맨날 긁혀요. 차가 생각보다 크다. 네, 그래서 저같이 이제 패밀리카가 아니라 혼자 다니거나 간혹 가다가 옆에 어떤 분을 태운다고 해도 너무 차가 헤비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트 착장감 같은 건 어떠세요? 제가 정확히 이게 2년 정도 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한 50분, 딱 50분을 주행하면 몸이 막 아파요. 50분? 네.
진짜요? 본인 네. 체형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시트 자체가 불편한 것 같아요? 시트 자체가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휠을 19인치로 선택을 해서 그런지 이게 방지턱이나 크랙 같은 거를 지나갈 때 너무 단단하고 딱딱해서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 19인치 휠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때는 그래도 봤을 때 그 짜세? 보기에 좋아서 그랬던 건가요? 그쵸, 예쁘긴 하죠? 네, 예쁘기는 제일 예뻐서 이걸 선택했는데 사실 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냥 18인치로 선택할 것 같아요. 18인치나 17인치 기본이에요? 네. 네. 시동이 버튼식이라 사용하기 편리하죠? 네, 이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클러스터 이 계기판 세팅을 본인이 이걸 원해서 이 세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맞아요. 네. 일반 그 계기판하고 다르게 조금 좀 특이하게 네, 맞아요. 뭐 원형 형태로 그래픽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좀 특이한 그래픽. 네네네. 이 부분은 오너분의 취향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론가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취향 존중합니다. 이게 별론가 보네요.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이 동그랗지 않고 밑에가 딱 꺾여 있잖아요. D컷이라고 네. 많이들 표현하는데 어떠세요, 보기에? 저는 이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편했다? 뭔가, 네, 이게 돌릴 때도 뭔가 느낌이 되게 여자분들은 부담 없이 돌리기 편한 것 같고, 네. 내릴 때도 다리가 이렇게 걸리지 않아서. 요 아랫부분이 네. 그래서 편하다? 걸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부분은 불편함은 없었어요? 네, 이 부분에서는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하게 일부러 먼 길을 알려주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도 이게 가끔 쓰다 보면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기능은 다 사용하세요? 네, 저 기능은 다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사용하기? 저는 진짜 옵션 중에서 얘를 넣은 게 가장 잘한 짓이다. 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라운드 뷰가 보인다? 네, 정말 이 앞에 사실 사각지대라고 해야 할까요? 좀 네. 안 보이는 물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간혹 가다 그런 거를 이렇게 얘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켜줘요. 그럼 물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경 감수했다. 다행히 안 쳤다. 이렇게 해서 진짜 옵션 값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잘 그러면 사봤습니다. 옵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라운드 뷰? 네. 1등? 네. 그리고 실내에서 보면 이 K5가 다 좋은데 여기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라고 하죠. 보면 언뜻 보면 반딱반딱하고 좋은데 오염이나 흠집에 취약하거든요. 오너분 입장에서는 차를 운영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맞아요. 이게 조금만 먼지가 쌓여도 팍 티가 나고 그쵸? 얼룩도 잘 지고 또 여기가 아무래도 다이얼식 기어잖아요. 네. 그래서 요 사이에 먼지가 진짜 많이 끼더라고요. 요 다이얼 아래쪽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제가 좋았던 거는 이런 중간이 터치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고급스럽다. 터치식으로 돼 있어서 네. 저 부분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리키로 이렇게 푸시 타입이 좀 편했거든요. 오. 근데 지금 오너분께서는 저 터치 타입이라 더 좋았다. 네. 이게 터치 타입이라 좋았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공기청정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예. 이렇게 넓은 차에서 이 조그만한 공기청정이 될까 봐요. 네. 근데 그런 생각도 가끔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터치 타입은 마음에 든다. 네, 터치 타입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뒷좌석 공간인데요. 아까 차량이 크다고 하셨는데 크다고 느낀 만큼 넓었을까요? 제가 지금 키가 163이거든요. 근데 앞에를 그냥 약간 당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먹이 4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감이 참 좋고 이 위에도 진짜 넓지 않으세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인 남성분들도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고 뒷자리에 친구들을 태워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크기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우신 걸로.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유리에 그 이너 커튼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맞다. 이거 맞아요. 된다. 저런 부분은 사용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사요. 그래요? 사용을 뒷자리에 탈 사람이 없어서 네. 사실 뭐 이제 후진하거나 할 때 여기를 가끔씩 가다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닫혀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차가 지금 오너분만 타신다는 게 시트를 보면 완전히 주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 거라서 네. 이 차는 진짜 앞좌석만 두 분만 타시는 걸로.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암레스트 컵홀더 내리면? 있습니다. 컵홀더가 여기 있는데 네. 이게 개인적으로는 팔을 거치할 때 저게 파여 있으면 거슬리지 않나요? 저는 괜찮은데요? 근데 음료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위에 커버를 덮었다가 사용할 때만 여는 그런 방식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저는 그런 게 좀 편할 수 있겠죠? 네, 그게 편하긴 하겠네요. 제 건 없어서 몰랐어요. 그리고 그 뒷좌석도 공조 장치가 네. 있죠, 에어벤트가. 네,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밑에는 이렇게.
아, USB, 네. USB랑 12V 파워 아울렛 있는 거. 네. 근데 어쨌든 오너분은 뒷좌석에는 많이 안 앉으시는 걸로. 맞아요. 너무 네. 깨끗하죠? 네. 속 구간의 노면이 안 좋은 데서는 어때요, 승차감이? 아까 19인치 휠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셨었는데 어떠세요?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네. 아, 진짜 장시간 운전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아, 진짜 다음 차는 멋이고 나발이고 네. 무조건 승차감 좋은 걸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승차가. 네. 19인치는 과한 걸로.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떠세요? 지금 살짝 언덕 구간이기는 한데. 네. 차는 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힘은 부족함이 없다. 네네. 저는 충분하다, 저한테는. 네. 혹시 고속주행 같은 거를 좀 즐기세요? 어떠세요? 저는 조금 즐기는 편이기는 해요. 원하는 만큼 잘 나간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저는 원하는 만큼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어 변속 같은 거 할 때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기어 변속할 때 충격이요? 네,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네. 뭔가 이게 악셀을 뗐을 때 이게 뭔가 꿀렁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느낌이?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 쭉 악셀 페달을 밟아서 가속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뗐을 때 좀 울렁하는 느낌? 네, 맞아요. 뒤로 갑자기 뭔가 뒤로 젖혀지는 느낌? 젖혀지는 느낌? 네. 좀 불쾌한 느낌이다? 맞아요. 연비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으세요? 그냥 평균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누적 정보를 보니까 12.4 정도 나와요. 12.4 정도? 네. 그러면 시내 주행이 많은 편은 아니신가 보네요? 아니요. 저는 대부분 시내 주행하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네. 서울에서는 많이 안 좋고 경기도에는 막 그렇게 막히지 않아서 한 네. 11, 12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차량을 운영하시면서 두 자릿수 연비는 계속 유지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운전하시는 그 운전자의 성향이나 아니면 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은 어떠세요? 안정감 같은 것들은? 지금 코너 구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SUV로 제가 운전을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세단이 되게 제가 운전을 SUV로 배웠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세단으로 바꾸게 되니까 이런 코너링 부분에서 되게 안정감이 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은 만족스럽다. 네. 승차감만 아쉽다. 네, 승차감이 정말 아쉽고 다른 부분은 괜찮다. 네, 다른 부분은 정말 가성비는 정말 좋다라고 정말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도 아까 실내 리뷰 때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보기에 예쁘다. 네, 맞아요. 특히 앞쪽. 맞아요. 직선 구간에서 이 킥다운 한다고 그러죠. 좀 속도를 내보면 나가는 건 더디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그 전 차가 SUV다 보니까 그 차에 비해서 좀 잘 나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잘 나간다?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3,300만 원인데 차량 가격이 네. 차량 가격 대비해서 차도 나름 잘 나가는 편이고 공간감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약간 남성분들에게 조금 더 근데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많이 쓰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항상 스마트였나? 그걸로 스마트 완전 놓고 자동 다녀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네. 느낌은 스포츠 모드 좀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가 봅니다. 네,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스마트에서도 잘 밟는 편입니다. 네. 언급하셨던 두 자릿수 연비는 스마트 모드로만 다닌 오너분의 2년간 평균 연비입니다. 네. 브레이크 작동시켜보면 어때요? 반응이 좀 믿음직한가요? 아니면 좀 아쉽다?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네. 원하는 만큼 잘 멈춰준다? 네. 네, 참고로 여자분 치고는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는 운전 성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제동이 된다는 점 전달드려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안전에 대한 옵션은 다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사고 날 뻔한 게 기억에 남는 게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얘가 알아서 팍 서준 거예요. 비상깜빡이 막 켜지면서. 긴급 제동 보조.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믿음직스럽다라고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차량 구입 가격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옵션 포함하고 뭐 등치득이랑 보험 같은 거 했을 때 대략 이 정도.
그 취득세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제가 차량 가격은 3,300만 원이었고 네. 보험료가 제가 이 차 취득할 때는 21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0 나왔고 200만 원. 또 네, 1년 지나니까 한 15만 원이 좀 깎여가지고 18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트림에서 옵션을 좀 추가시킨 거예요? 아니면 최고급 트림의 차량인가요? 중간 트림에서 옵션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3,300만 원. 네. 사실 3,300만 원이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다른 차량이랑 뭐 이렇게 비교가 되거나 끝까지 내가 망설였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었고 사실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뒷자리에 사람을 태웠던 직업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반떼는 조금 작고 그렇다고 막 그랜저나 이런 걸 가기엔 금액도 너무 높아지고 저한테는 헤비하다,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소나타 아니면 K5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러면 오로지 K5를 선택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망설임 없이 그냥 계약하고 5일 만에 그때 당시에 받았습니다. 오로지 K5다라고 하는 이유는 디자인? 네, 디자인. 디자인? 네. 네.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 진동 같은 것들은 어떠셨어요? 소음은 이게 이중 접합 유리 옵션을 넣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앞좌석은 조금 조용한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뒤에는 조금 시끄럽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었고 제가 이 차량의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딱 밟았을 때 이쪽에서 잡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조수석 앞쪽에서. 네, 뭔가 이 플라스틱이 막 뭔가 삐그덕삐그덕 하는 그런 소리가 좀 나가지고 너무 그게 거슬려요. 2년 동안 어느 정도나 주행하셨죠? 총 누적거리가? 제가 지금 35,500km 정도 탔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000km, 16,000km 정도 타시는 건가요? 35,000이면 1년에 17,000? 네네네. 2만 킬로가 조금 안 되게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유류비는 두 자릿수 11, 12km 정도니까 계산하시면 대충 구독하시는 분들이 봐주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부담스러운 차량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네.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냥 딱히 들어가는 게 뭐 기름값, 뭐 세차비, 워셔액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가고 가끔 가다가 엔진오일 갈고 그런 게 전부라서 생각보다 차 유지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보험비는 많이 나오지만. 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세요? 아니면 센터나 뭐 기아자동차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 가세요? 저는 집 앞에 기아 오토큐가 바로 있어가지고. 오토큐 맞아, 오토큐. 네, 그쪽으로 바로 가서 그냥 엔진오일 갈고 또 네. 제가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 차 구매를 할 때 신용카드를.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다 무료로 갈았습니다. 그 포인트로요? 네. K5나 기아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오토큐를 가시는 거라 카드를 만드셨다고 하면 제가 특정 카드라 그걸 설명드리기 조금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차량을 좀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큰 돈이 안 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다른 차량도 생각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차량인지 뭐 살짝 얘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주행거리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계획이라서 이제 전기차로 좀 넘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EV6랑 지금 현재 코나가 나왔잖아요. 네, 코나 EV, EV6랑 코나 EV. 네, 코나 EV가 이제 곧 이제 나오면 차량을 한번 타보고 경험을 해보고 EV6랑 코나랑 좀 고민을 하는 중인데 사실 저희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윤합괴라고 네?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가 난 괴물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 이제 홍보를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신차로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사 스튜디오, 가사 스튜디오 홍보도 할 겸 신차 코나 EV 아니면 EV6인데 신차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코나 EV일 확률이 높겠네요. 네, 맞아요. 내비게이션 같은데 여러 가지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주유에 관련된 것도 연동이 되죠? 네, 맞아요. 연동이 되는데 사실 제가 많이 쓰지는 않고 보통 핸드폰 내비를 주로 쓰기는 합니다. 연동해서 쓰세요? 아니면 거치대 아까 실내 리뷰할 때 거치대가 있던데 거치해 놓고? 네, 그냥 연동도 안 하고 제가 전화 녹음이 중요한데 이걸 연동하면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 때. 직업상 녹음을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쓰기 위해서 거치해 놓고 쓰신다? 네, 그래서 연동은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따로 씁니다.
아, 그리고 불편했던 게 제가 이제 주유소들이 대부분 셀프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그래서 엔코등 뜰 때까지 안 넣게 되더라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날씨가 추울 때는 막 내려가지고 주유하고 막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요새는 엔코등이 뜰 때까지 안 넣게 되는데 지금도 떠있네요. 혹시 운행하면서 뭐 좀 당황했던 점이나 아니면 좀 황당했던 거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여기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되게 무릎이랑 좀 가깝게 있더라고요. 이 버튼 자체가 딱 앉았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하다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주행 중에? 네. 네. 근데 그때 딱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에가 이렇게 딱 열렸는데 이게 열리는 것만 되고 닫히는 거는 버튼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전동 모터가 달려서 열었다 닫았다가 되면 좋은데 여는 것만 이 스프링으로 열리고 닫는 게 자동으로 안 돼서 불편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했던 게 그때 당시에 제가 풋살 그 동호회를 나가는데 예. 제 이름과 제 번호가 등에 적혀 있고 그 옷을 입은 상태로 내린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상태로 내려가지고 네. 그거를 닫고 심지어 초록불 돼서 뒷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아, 죄송한 거죠.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날 진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와,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는 전동 테일게이트나 트렁크는 무조건 옵션으로 선택한다? 네, 무조건 넣을 겁니다. 진짜. 주유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거의 없을 때까지 불 들어올 때까지 타다가 최고로 만땅 넣으세요? 아니면 가득 넣으세요? 아니면 뭐 3만 원, 5만 원씩 끊어서 넣으세요? 저 그냥 5만 원씩 넣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5만 네. 원씩? 그게 더 연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습관? 네,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5만 원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만 원 딱 눌렀던 것 같아요. 가득 넣으면 뭔가 뿌듯하지 않아요? 가득 넣으면요? 네. 근데 제가 가득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냥 항상 5만 원씩 넣어가지고 가득 들어간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안 달았을 때도 5만 원씩 넣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한 500 몇십 킬로 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그래요? 네. 그럼 풀 주유는 자주 안 하고 가득 주유는 자주 안 하고 5만 원씩 네. 끊어서 넣으시는 걸로?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아, 근데 이 K5가 승용차 치고도 조금 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방지턱이나 뭐 예를 들어 비포장도로 이런 데 갈 때는 바닥 하체가 다 긁히는 그런 느낌을 몇 번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와, 진짜 SUV 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는 SUV일 것 같고 전기차 네, SUV 네, 기대해 맞아요.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뽑으면 한번 나와 보도록 할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K5 오너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오너분께 마지막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볼게요. 네, K5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까사 스튜디오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가사 스튜디오. 네, 가끔은 차가 조금은 지겹다 할 때는 집을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